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죠. 현재 9개 시도당 교육을 마쳤습니다. 학예 여러분들 뭐 휴가도 가시고 이럽니다만은 학예 교육을 한 것은 10월 11일이 강서구청장 선거고요. 또 8월 15일 우리 건국 집회가 있고 8월 30일 날이 우리 공화당 창당 6주년이고 또 9월에 이제 대구 집회가 잡혀 있고 또 그리고 10월 11일 날이 강서구청장 선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남거든요.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당으로 봐서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께서 좀 시원한데 계절적으로 좀 시원할 때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좀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이 더운 날씨에 또 많이 더운 사무실에서 교육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시도당마다 입장들이 다 다르고 또 시도당들의 환경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당 입장, 우리 시당, 우리 도당 입장을 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각 시도당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도 많고 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줘야 될 시도당도 있고 또 허리끈을 맸으니까 더 이렇게 더 메고 같이 이렇게 진결하는 또 확장하는 그런 시도당도 필요하겠죠. 경기도당이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다. 200명 왔습니다. 경기도당이 제가 한 사람 제가 불러드린 명단만 180이에요. 200명 가까이 오셨는 것은 아무튼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경기도를 이끌고 가는 박종문 위원장이나 박정임 수석부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에 포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동지라는 개념으로 모든 테두리를 큰 그릇에 동지라는 그림을 넣다 보면은 그 그릇에 한쪽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한쪽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생각들이 다릅니다. 단 하나 똑같은 생각은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답게 만드는 또 정의가 사라진 나라 또 이 굴종하고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지만은 항상 조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또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렇게 조급하진 않아요. 단지 동지들끼리의 약간 이견들이 있는데 이 이견들은 내려놔야 됩니다. 양쪽 다 이견들이 있는 양쪽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전체의 그릇으로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울 그리고 충청남북 대전 충청남북도 그리고 인천 경기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대구 경북 강원까지 하면은 또 제주는 제가 별도로 제주 분들이 서울 올라오는 날에 맞춰서 간담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간담회의 내용들이 제가 나름대로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정책위에서 준비했던 공약, 이 공약은 한 2번, 3번 다듬은 거죠.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리고 대선 때 이렇게 공약들을 다듬어서 큰 주류는 같죠. 근데 그 공약을 다듬어서 만든 내용들이라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좀 숙지를 하셔서 또 해주길 바라고
회의 때마다 강령을 저희들이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이 헌법과 같은 지고지순한 강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우리가 맡았을 때 이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 또 8대 분야 6대 분야 80대 공약의 대부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많은 것을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학생 인권조례 폐지 문제라든지, 또 풍수해나 폭염에 대한 대응 시스템, 또 매뉴얼,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예측을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지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는, 같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당대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 이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공화당 다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우리 공화당을 만든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뭐 내용들을 우리 공화당이 왜 만들었는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거짓이다. 이거는 업무다. 이거는 반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저항하는 진실을 밝히는 정당을 대한애국당을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좌파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또 좌파들한테 굴종했는 지금의 현 정권의 배신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행위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럼 나라에 자유만을 외치고 민주만을 외치고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는 나라, 그냥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칼로 찌르고, 거기에 근본 시작은 어딘가? 국가의 도덕성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의 45년 구형을 때리고 22년 형을 때리는 이러한 나라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이제 혼선이 생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어도 배신했는 사람들은 다 떳떳하게 장관도 헤쳐먹고 다 하고 있더라. 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뭐 안민석이 같은 자들 뭐 300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타도 국회의원 잘하고 있더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살아남으면 된다. 거짓을 하든 불의를 지르든 사람을 폭행하든 사람을 찌르든 내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우리만 살아남으면은 사는 놈이 이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이깁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이기는 거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상임 고문님들이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에서는 동지라는 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연령이라는 춤과 효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김은경 같은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적은 사람이 자기 아들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들들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등한 동지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난 존경과 또 마음에서 우러난 아래 사랑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간 사람들 좀 하는 거 보세요. 충에 대한 마음도 없고 후에 대한 마음도 없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입이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입이 더러워서 얘기 안 한다니.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희끼리 얼마나 헐뜯고, 저희끼리 얼마나 내한테 와가지고, 헐뜯고, 욕하고, 평가하고 그랬는지, 오늘도 최고위원 때 내가 했어요. 그 2년 동안 최고위원들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올바르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4번, 5번 얘기 좀 하락해도 입 닥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우리 공화당에서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방송 나가는데도 제가 글 쓰는 거 안 보세요, 지금. 저 혼자서 이 글을 하루 방송 나가는데 이거를 다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교육하는 얘기들이 방송을 통해 나가잖아요. 그걸 천천히 들으면서 한번 써보고, 물은 얘기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자꾸 깨쳐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안주하지 말고, 글도 써보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마이크, 원고 없이 마이크 쥐고 대답 나고도 하고, 간담회도 1시간 반 동안 강의하고, 연설도 30분 치고 1시간씩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민을 하고,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보면 우리 공화당 동지들끼리 서로 말다툼하고 욕설을 가는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당대표로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은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좀 공부하고, 공부라는 게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좀 적고, 또 그것을 또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현재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갔을 때, 다음에 우리가 또 정당개혁, 국회개혁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4년 후에 우리 공화당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혹은 10년 후에 우리 공화당은 어떤 위치에서 우리들을 뒤를 이을 우리 후배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많은 조급할 마음도 가지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의타적인, 그냥 내려놓는, 제가 내려놓으라는 것은요, 희생을 하라는 거지,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이 많고 하면은, 각자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 매일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일반 사람이 보면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근데 머리는 막 돌아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6년 해왔을 때의 이 회상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 공화당은 항상 중심에 있었고, 그 중심에서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했다. 그 사람들 다 없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다가 1년을 못 견디고 다 무너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해도 우리 공화당 이미 저는 2년 정당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그러한 힘에 저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래 보고요. 8.15 집회에 대해서 오늘 당 사무처 부총장 실국장 회의를 했고, 또 최고위원 회의도 했습니다. 8.15 집회가 왜 중요한가. 요즘 우리 당원들의 흔들림은 없는데 밖에서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원교육 가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평일날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이 8월 15일 날 이제 전반적인 그 집회의 이슈는 8.15 건국입니다. 8.15 건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 매국노다. 정말 그랬죠. 촛불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 이종찬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묘소에 눈치 본다고 탄신일이나 서거일에 꽃다발 하나 갖다 놓지 않는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 지식인들. 그들과 다름이 뭔가? 우리가 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사진을 저렇게 모시고 있는가?
박정희 북극강병 방공 대통령의 사진을 모시는가? 자유통일 예민 정신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모시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 보수 자유파 지지를 하는 보수 국민들이 가져야 될 그 가치들이 저분들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분들이 주장했던 또 그 저분들이 실천하고 했던 가치가 그것이 헌법적 가치에 엇나지 않고 우리 공화당 국민들의 가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분노해서 창당했지만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 동안 봤고요. 죄 없어도 언론과 방송과 돈과 권력이 합치니까 죄 없는 대통령도 죄인이 되더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정의의 목소리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가 진실 정의를 얘기하고 높은 도덕성을 얘기하고 부패 분자들에 대한 처단을 요구할 때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도덕적으로 그 잣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는 한편으로 봐서는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죄송한 마음이. 여기 가면 집에 가면 다 기부인 들이고 집에서 굉장히 대접받는 분들인데 이렇게 동지라는 개념 안에 있으니까 동지 개념은 마음에서 존경, 우러나는 사랑 이런 개념이지 상하의 개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8.15 집회에 대해서 뭐 시간이 별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8.15 집회 유경수 여사님 그 추모식을 아침 9시에 현충원 가서 현충원 참배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 묘소 참배 9시 반에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8.15 건국 대통령을 참배하고 그냥 참배만 하고 우리는 집회로 올 겁니다. 집회 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유경수 여사님 49주기죠. 49주기 유경수 여사님 추모식을 공식적으로 갖겠습니다. 추모 영상이나 추모사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분들을 좀 모시고 추모 행사를 치르고요. 그리고 8.15 공식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숭례문 시청 방향 쪽에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하다가 서울역으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 그 자리를 좌파들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번 8.15에 그것을 우리가 복원했습니다. 복원. 그래서 숭례문 삼성 빌딩 앞에 저희들 집회를 하고 파란 풍선 500개 그 다음에 초록 풍선 500개 하고 초록 종이 모자 500개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날도 33도 가까이 된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위에 폭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 당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뭐 의자도 한 1000개 준비하고요. 많은 인원들이 모이시지만 그래도 좀 힘드신 분들이 의자 그 다음에 행진 중에 뒤에 버스 한 6대는 냉방차들이니까 행진하다가 힘드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은 버스가 오다가 세워달라 그러면 세워서 행진 힘드신 분들 태워서 2부 집회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사전 집회 때 이번에 우리 그 문인화의 대가시죠. 우리 공화당의 석경 선생님께서 이원동 석경 선생님께서 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3m, 10m 글을 쓰는 퍼포먼스하고 3m, 30m 글을 쓰는 그러한 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사전 집회 공연하면서 그 퍼포먼스 쓰고 3m, 30m는 우리 참석했던 동지들이
쓰고 싶은 글을 거기다가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석경 선생님 썼는 글에는 건드리지 말고 그 여백에다가 또 석경 선생님보다 더 큰 글씨를 쓰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백에다가 이름도 쓰시고 자기가 바라는 소망도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고이 접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큰 메시지에 쓸 수 있도록 사인펜 같은 거 하나씩, 볼펜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와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석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마치면은, 광화문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도 거의 돌 땡볕에 묶여가지고 힘이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숭례문 거쳐서 남대문으로 해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곧 지나가서 종각입니까? 종각까지 가서 종로 상가까지 가는 행진 코스가 있는데 그날은 행진이 좀 많이 막히고 이럴 거예요.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해서 5시 반쯤에는 2부 집회까지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8.15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교육 준비에도 바쁘셨는데 8.15 집회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집회에는 사람이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이 힘입니다. 또 우리 집회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미락 할 뻔했어요. 또 사람들이 뭐 집회 인원이 줄었다 이런 뭐 생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폭염 집회에 많이 나오신 거예요. 지난번 집회도. 이번 8.15 집회는 폭염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얼음물, 그 다음에 119, 또 우리 자체적인 그 구호시설 이런 준비까지 다 할 생각이고요. 서울시나 또 각 시민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얼음물 봉사를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교육 가서 어떤 분한테 태우기 집회 한 번도 못 나왔다 그래서 선배님 태우기 집회 언제 우리 촌 사람들이 그 광화문의 큰 거리에 종로의 큰 거리를 태극기 들고 걸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6개 팀으로 각 시도당별로 다 나눠지잖아요. 먼 데서부터 앞에 서고 거기는 부울경 이게 이제 1팀이죠. 1팀. 그 다음에 부울경 제주가 1팀. 그 다음에 그 대구 경북이 2팀. 중남북 대전이 3팀. 그리고 강원 인천이 4팀. 그리고 경기가 5팀이고 서울이 6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의 소속을 좀 제대로 나눠서 팀별로 차량이 다 따로 붙고 구호도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그냥 틀어놓기 때문에 그 구호가 10초 차이 납니다. 10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에 동시에 다 틀면은 여러분들 하는 구호가 진성수석이 하는 구호가 같이 구호를 따라 하면은 엄청난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앞에 차들이 또 괴물 우리 스피커가 중간에 붙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 차량 점검도 지금 지시를 했는데 1호차에서 구호를 한 게 10초 있으면은 우리 저 서울 마지막 차까지 똑같은 목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지 말고 그거에 따라서 구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앞에 선도 차량이 구호를 하면은 우리도 같이 구호를 하고 이렇게 구호를 해주는 그러면은 우리 왔는 수많은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다 구호가 전달이 되는 그러한 행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당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처 처장님들이나 또 시도당의 지도부분들이 좀 해주시고 각 시도당의 당기 꼭 가져오십시오. 대구시당이 제일 안 가져오던데 대구시당은 당기 있어요. 당기 좀 가져오시고 대구시당 당기를 내가 계속 더 찾아보는데 없더라고. 여기 대구시당 대구시당 전국의 각 당기는 제일
그 지역 소속 행진 앞에다가 딱 세우고요. 또 단기를 누가 막 중간에서 끼어들지 말고 서울 잘하잖아요. 서울같이 단기 앞에 딱 들고 행진을 딱 하잖아요. 거기 대구도 누가 딱 단기 드는 사람이 딱 들고 태극기 들듯이 딱 들고 그렇게 행진을 구상모 위원장이 젊으니까 구상모 위원 좀 들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인도차가 선두차 빼고 6대니까 이 6대가 똑같은 구호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피켓 여러분들 뭐 가장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저도 피켓 한번 들어봤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피켓 팀들을 시도당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좀 나름대로 시도당에서 나름대로 좀 젊다 하는 분들을 피켓 쪽으로 자꾸 보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피켓 팀들은 공룡팀이죠. 공룡팀. 앞에 피켓팀이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켓팀, 그 다음에 깃발은 지금 뭐 몇 명이죠? 20명인가? 그 20명이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피켓팀은 힘드니까 한번 해본 사람 잘 안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피켓팀은 좀 젊은 분들이 제 뒤에 많이 서 있지 말고 제 뒤에 서 있어 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피켓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11일 날 문화일보는 7면이나 9면에 전면 광고, 한 면 다 광고 나오고요. 조선일보는 사설 바로 옆면 하단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 나오면은 그 광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변성근 부총장이나 변혜령 부총장이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 관련 유경수 여사님 추모 관련 현수막을 한 100장 정도 하려면 이제 현수막 개첩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에더볼륨은 에더볼륨을 3개를 띄웁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정의다. 이런 에더볼륨 하나 하고 에더볼륨을 3개를 띄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대통령 사진 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민노총 정교조 해체하라. 이런 에더볼륨 3가지의 내용이 들어가고요. 에더볼륨 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 많으시니까 그분들 다 자원봉사잖아요. 우리 동지들이 깃발을 들든 피켓을 들든 에더볼륨을 들든 단기를 들든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박수 격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의 목소리가 그분들의 그 힘든 그런 그 희생을 보답하는 길이다 이래 봅니다. 우리 8.15 개첩 현수막 내용은 촛불 지지 건국 부정 이종찬 내국노 학생 졸업 폐지 정교조 해체 우리 공화당의 50만 번째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재명 문재인 구속 수사하라. 50억 도둑놈들 특검하라.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수막이 개첩이 됩니다. 지금 각 시도당에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현수막 개첩을 해주신 시도당 위원장님들께 또 현수막 개첩 봉사하시는 분들께 당대표로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시도당에 맞는 현수막 하나씩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색 있게 뭐 대구시당은 대구시당대로 서울시당은 서울시당들 앞에 시당기 외에 하나 현수막 들 때는 특색 있게 각 단체들도 특색 있게 하고 단체들도 깃발이 있으면 다 들고 오세요.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뭐 군포시 무슨 시쭉 있잖아요. 그런 깃발들도 다 들고 오고 외국 동지의 깃발이 있으면 외국 동지의 깃발들도 다들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시당 도당기가 앞장서고 나머지
애국동지회나 혹은 각 시도당, 각 시군이죠. 시군, 뭐 그런 깃발들도, 있으신 분들은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8.15는 태극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에는 집에 있는 모든, 형형색색의 태극기를, 좀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선은 꼭 하실 분들만 하고, 또 모자 쓰고 풍선은 뭐 500개 나눠드리니까, 그거는 1000개밖에 안 되니까, 그 전체 인원에 비하면 아주 작죠.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태극기, 누가 지원해주는 분이 계시던데, 태극기 지원해주시면은, 그냥 태극기 없이 참여하는 분들한테 작은 손태극기라도 저희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15일에 대해서 다른 의문되는 분들 있으신가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그 이명호 최고위원님하고 변성근 부총장님하고 별도로 좀 나눌 얘기 있으면 좀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충남, 이 지역, 강원 이부 지역에, 참여가 수월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꼭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8.15 관련 다른, 조금 의문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당고 나왔잖아요. 당고에 8.15 집회 장소가 서울역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보를 뭐 바꿀 수 없는데, 우리 태극기 집회는 숭례문입니다. 그러기에 숭례문 시청 방향 쪽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늘 제일 고민했던 게, 햇빛을, 우리 동지들이 햇빛을 등지고 앉도록, 1부나 2부나 햇빛을 등지고 앉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햇빛 마주보고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무대 방향이 햇빛을 보고 앉도록, 거기 여러분들은 햇빛을 등지고 앉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비치는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역, 그때 우리가, 당보 작성할 때 서울역으로 했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숭례문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그 당보에 대한 부분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당원분들도 지금 우리 공카에 계속 제가 경기도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 한 200분이 모였던데, 공카에, 활동하는 분이 반밖에 안 돼요. 핵심 간부들이 다 보면 핵심 간부 중에서 반도 공카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무조건 공카에 가입을 해서 공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일반 당원은 공카에 글을 못 쓰지만 책임 당원은 글을 쓰잖아요. 지금 분탕하는 사람 중에 일반 당원 분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대한애국당부터 돈 한 푼 안 낸 사람이, 우리 당비 내지 말자고. 찾아보면은 돈 한 푼도 안 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막 계속 분탕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튼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채증은 다 해놨어, 모든 거를. 그래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옳은 게 있으면 한마디, 저를 법으로 걸어보라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다.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당을 이끌어 주셨듯이, 당대표인 저도 부끄러움 없이 당을 이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이제 8월 30일. 8월 30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하고, 8월 30일 창당 기념식을 갖는 게 어떠냐, 아란이 하나 있었고, 또,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창당 기념식을 갖는 게 어떠냐라는 안이 있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9월 달에 이제 선거체제로 거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8월 달에 교육받느라 고생하셨고 8월 집회 때 고생하셨으니까 창당 기념식을 단합대회와 같이 하자. 1부는 창당 기념식을 가지고 2부는 단합대회를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도당 이번에 교육받은 인원하고 평일이라서 못 왔던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 8월 30일도 물론 평일날인데 그래도 날을 하루 정해서 각 시도당에서 그래서 그 위치를 정하다 보니까 또 문경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서 내려가고 뭐 강원도서 내려오고 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분들하고 경남에서 올라오는 분들 다 합치니까 결국 문경이다. 그래서 문경 주변 체육관을 좀 렌탈을 해서 우리 동지들이 창당 기념식도 하고 또 당원 단합대회도 저는 뭐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또 9월 달에 그걸 하려고 또 하니까 뭐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당원들이 다시 또 와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아무튼 8월 30일 날 창당 기념식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8월 15일 끝나고 장소 섭외하고 뭐 이런 게 좀 남아서 장소 섭외하고 이러면은 하는데 이번에는 뭐 시도당에서 이런 그 신경보다는 중앙당 주관으로 합니다. 그 중앙당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니까 너무 경북도당이나 그쪽에 문경 애국동지회나 여기에 너무 그분들한테 짐을 안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사무처장도 안 오셨네. 우리 목사님이 대신 오신 겁니까? 아무튼 오늘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서 위원장님은 워낙 뭐 바쁘신데 사무처장도 뭐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가 본데 좀 왔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대구 집회를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아마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9월 16일은 대구의 제 지역구의 가장 큰 이슈가 대구 신청사 원안대로 건설하는 그게 달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구 신청사 원안안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홍준표라는 시장이 이상한 짓을 좀 해가지고 신청사 건립 자체가 아예 연기되어 있어요. 연기가 거의 묶여있는 상태라서 달서구, 서구, 거기에 신청사가 두류 정수장 자리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대구 신청사 부지 앞에 감산역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고요. 행진은 저희들이 한일극장까지 가보려니까 한 4.5km 정도 너무 길어서 반월당 사거리까지 가는 걸로 고려하니까 뭐 3한 몇 킬로 그 정도 돼서 그렇게 대강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 문제하고 이런데 좀 오늘 대강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집회만 대고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은 제가 10시에 구미생가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 되시는 분들 10시에 구미생가로 서울에서 내려오던 충청에 내려오던 그 구미생가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째 일정이 구미생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구 집회도 그렇고 또 8월 30일 날 창당 이제 6주년을 거치고 7주년에 들어가는 우리 강호도 대통령께 보고도 하고 또 총선에 대한 부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미생가를 10시에 방문하고요. 그리고 10시 방문하고 한 11시쯤에 10시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부동 전적비가 있어요. 이번 다부동 전적비에 경북의 이철우 지사가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부동 전적비를 6.25의 그 충정의 지역으로 이제 해서 애국 충정의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백선엽 장군 동상이 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간단한 행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뭐, 거기서 대구 그 집회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갑니다. 12시 전에는 거의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시에, 10시에 하고, 그 다음에 10시 한 40분에 다부동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그 이동해서 바로,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개박적인 큰 일정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사실, 뚜렷한 우리의 그, 투쟁 대상이 있었죠. 뭐, 좌파에 배신했던 또 사주의 세력들, 또 우리를 배신했던 그 배신 세력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동지들도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뭐, 근데, 뭐, 우리 공화당은 일단, 좌파들하고의 뚜렷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강령에 방공이라는 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당에서 방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제일 앞에 방공이라는 그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딱 글이 딱 우리 강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공산주의자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시고, 또, 소위 기독권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탄핵당한 게 기독권 세력들입니다. 언론 기독권, 정치 기독권, 권력 기독권, 여기는 돈을 가진 권력 기독권, 거기는 언론 기독권과 정치 기독권과 돈을 가진 권력 기독권에 의한 탄핵을 당하신 거예요. 그 기독권하고의 우리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독권이 국민을 버리는 상황. 제가 이번에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때보다 분노한 것은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는 겁니다. 또 50억 크롭 특검하라는 것도 국민의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양쪽이 다 얘기 안 해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50억 크롭 특검 안 하고 어떻게 밝힐 거냐. 특검 안 하고 어떻게 밝힐 거냐.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안 하면은 정권 바뀌면 윤석열 특검합니다. 정권 바뀌면은.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들 그냥 지금 특검 안 하면 다음에 또 당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잘못이죠. 아니 국정조사라는 게 1조 9천의 국책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수립시키면 그 국정조사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같이 보수인데, 뭐, 그자들 누구 말대로, 야, 좋은지 저것들이 이제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반기를 든다. 윤석열 정부에 입치닫고 있는 그러한, 침묵하는 그러한, 배신자들, 용기 없는 자들보다는 올바른 소리 하는 우리가 훨씬 더, 낫다는 걸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강령에 나와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기독권 세력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독권 세력의 싸움은 뭡니까? 돈을 가지지 못하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언론의 힘을 얻지 못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의 그 강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강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권에, 굴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목소리를 하면은 언젠가는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 특별하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8.15가, 특별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만준 선생이 본선 통과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잘 돼가지고 우리 공화당 가수가 한 사람 나오면 좋겠네. 지금은 우리 공화당 가수인데 이제 우리 공화당 국민 가수 한 사람 나오면 좋겠네. 오늘 천만인 무소속방 본부 회의도 오전에 가졌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 분들도 몸도 뭐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 원진장도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고, 그런데 우리 동지들이나 많은 분들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5만 명이 다시 창궐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겨울 되면 신종이 또 나올 텐데, 이게 지금 한여름에 이렇게 5만 명 온다는 것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망하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전염성은 있지만은, 전염성 빠르지만은 결정적으로 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한테는 쉽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도 각자 건강은 각자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비공개 없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21일 날 연석회의를 요 시간쯤 마칠 거예요. 그러면은 5시나 5시 반에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21일 8월 21일 오후 5시로 정해놓을게요. 오후 5시에 강서구청장 이명호 구청장 사무실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 일정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5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라이브 유튜브가 숫자만 좀 더 들어오면은 자리가 좀 빨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공카에 들어오시고, 우리 공화당 라이브 5시 라이브 방송 지금은 교육 때문에 7시로 바뀌었잖아요. 교육 끝나면 다시 5시로 환원할 텐데 5시로 우리 공화당 라이브 월요일 날 파티타임 진순정 수석 오늘 5시입니다. 오늘 5시. 이거 끝나면 바로 틀마돼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누구죠? 김문현 박사 똑똑한 친구예요. 김문현 박사의 경제톡톡, 경제톡톡. 그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워싱턴 제니박 기자하고, 국제관계. 오늘도 녹화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남강규, 고대 교수께서, 정치, 뭐죠? 그 제목이? 대역 아닌가?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조희철 최고위원님이 정치 삼국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오후 5시에 알람을 딱 켜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알람을 해놔야 돼요. 알람하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지금부터는 선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선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배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시청하고, 한 사람도 더 지지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교육대학은 요게 이번에 광고 나가는 안입니다. 요렇게 전면 광고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하단 광고, 하단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 사무처 오늘 실국장 다 회의해가지고 휴가도 간 사람 있고 이래가지고 사무청 5명, 6명. 여러분들이 아무튼 정당은 다 합쳐가 제가 볼 때 한 10명 되는데, 정당은 똑같습니다. 큰 정당이나 작은 정당이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무처에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가 힘이 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해 주고 그리고 저는 당 대표로서 많은 내용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각 시도당마다 다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앞장서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는 가능하면 서로 부딪히지 말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내 목에 내 자리에서 일은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7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상임고문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